영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케냐 원조 프로젝트를 무시하였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탐사 저널리스트 엘리자베스 로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빈곤 국가를 직접 취재하며 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보아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직접 원조하여 아프리카, 케냐의 한 농촌 마을에서 펼쳐진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번 케냐 방문은 제게 그동안 품어왔던 한국이란 나라와 원조에 대한 선입견과 의심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어요. 몇 해 전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원조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며 저는 한국도 역시 후진국답게 자기 이익만을 챙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케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나이로비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과연 한국의 지원으로 케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트럭을 타고 4시간 정도 중부 고원지대로 향했어요. 트럭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메마른 땅, 허름한 가옥들, 지친 주민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접했던 수많은 원조 현장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조셉 씨께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며 엘리자베스 로웰 씨, 한국 사람들이 온 이후로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마침내 코피아 센터에 도착했어요. 코피아는 한국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농부들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 그리고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즉, 현지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최신 농업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한국인 농업기술자 윤우주 씨를 만났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랜 현장 경험이 얼굴 곳곳에 묻어나 있었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가 곧 화려한 통계와 사진, 과장된 성과를 자랑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오히려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윤우주 씨께서는 말보다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을 담아 저를 트럭에 태워 마을 깊숙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트럭은 먼지가 자욱한 길을 달리며 점차 메마른 풍경 속에서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는 모습을 담아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달라졌어요. 마치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암시하듯 메마른 땅 사이로 푸른 농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윽한 햇빛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에는 싱싱한 감자 잎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접했던 선진국들의 단순한 원조 현장과는 달리 여기서는 오직 실제 성과와 결과만이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치인의 화려한 간판이나 기념사진, 과장된 통계 대신에 눈앞에 펼쳐진 현장의 진솔한 변화와 열심히 일하는 한국 기술자 및 현지 농부들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다음날 아침 윤우주 씨께서는 코피아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업은 한국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진행해온 국제농업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지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전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교육장에서는 현지 농부 20여 명이 모여 감자 재배에 관한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이면 후진국다운 단순한 기법일 뿐일 거라는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육을 통해 농부들은 감자 심기, 감자 품종 개량, 적절한 간격 유지, 비료 사용법,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특히 한국 강원도에서 도입된 감자 품종이 케냐의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수확량을 60% 이상 늘린 사례는 그동안 제가 접했던 원조 프로젝트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이 자리에서 현지 농부들의 눈빛과 얼굴에 서린 희망의 기운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자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기술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윤우주 씨의 말 한마디에 저는 한국의 원조가 단순한 외부의 도움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지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교육장 방문 후 저와 윤우주 씨는 감자 저장고를 견학하기 위해 이동하였어요.
예전에는 수확된 감자의 30%가 부패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잦았으나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 도입 후에는 부패율이 5% 이하로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곳에서 현지 농부 무사 아흐메드 씨께서 예전엔 감자를 심어도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감자 생산량이 3배로 늘었어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얻은 성공의 기쁨과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혁신적인 시스템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희는 마을 내 초등학교에 마련된 작은 농장을 방문하였어요. 이곳은 단순히 감자를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저희는 감자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자의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 기술을 널리 전할 테니까요. 라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갓 수확한 감자를 들고 뛰어놀며 한때 절망 속에 갇혀있던 이 마을에 따스한 웃음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원조가 단순히 식량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3주째 즈음 케냐 중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어요. 2달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위기에 처했고 감자밭 또한 큰 위기를 맞이하였어요. 그때 현지 농부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원조 프로젝트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철수했던 기억이 떠올라 속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윤우주 씨께서는 미리 조사한 지역 지하수의 풍부함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활용해 소규모 관계시설을 구축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특히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지하수 펌프 시스템은 전기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 최고의 해결책이 되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완성된 이 시스템 덕분에 감자밭에는 꾸준히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다시금 희망을 되찾게 되었어요. 저는 다음날 이른 아침 윤우주 씨와 함께 다시 코피아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감자 재배 교육장을 넘어서 보다 심도 있는 기술 전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현지 농부들과 함께 모여 앉은 교실에서는 단순한 심기 방법을 넘어 감자 품종의 과학적 개량, 작물 관리의 세밀한 노하우, 그리고 비료 및 병충해 관리에 관한 심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실 구석마다 준비된 모형과 시범 자료,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교육 자료는 제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한편 윤우주 씨께서는 차분하게 저희의 교육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현지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지인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혁신적인 접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한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감자 품종 개량 기술을 케냐 기후에 맞게 적용한 사례가 소개되었어요. 그 결과 감자 수확량은 이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성과는 그동안 선진국들의 원조 프로젝트들이 보여주지 못한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해 주었어요. 교육과 기술 전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현지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한참 동안 논의한 끝에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 농부 리차드 바리아 씨께서는 저희는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허상에 불과한 원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실제 변화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배운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직접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농부들의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원조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변화와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윤우주 씨와 현지 기술자들은 단순히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업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어요.
협동조합은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통로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한 회의실에서는 농부들과 윤우주 씨가 한자리에 모여 감자 재배부터 저장,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물고기를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윤우주 씨의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날의 회의는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다른 원조 프로젝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농업기술전수가 단순한 외부의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립과 미래 개척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 속에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가뭄이 마을을 강타하였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들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마을 전체의 불안의 기운이 감돌았고 주민들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나 윤우주 씨와 그의 동료 한국 기술자들은 침착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며 지역 지하수의 분포와 현지 자재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윤우주 씨께서는 이번 위기는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의 진가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광 패널과 지하수 펌프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현지 주민들과 함께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협력 작업에 나서게 되었어요. 우리는 필요한 자재들을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습은 그동안 제가 목도한 어떤 원조 현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작업은 치열했지만 마침내 완성된 새로운 관계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동되었고 그 순간 주민들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이번 위기는 분명 위기였지만 동시에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라는 주민들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는 한국의 원조가 단순한 외부 지원이 아니라 현지인의 자립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혁신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위기 극복 후 저는 윤우주 씨와 함께 마을의 여러 시설들을 다시 둘러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지 농업기술전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시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윤우주 씨께서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젠가는 저희가 물러나더라도 현지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의에 참석한 농부들과 현지 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향후 감자 재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분야에 대한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어요. 특히 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재배 교육장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마케팅 협동조합 설립은 앞으로 마을 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보며 한국의 농업 기술 전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안정 단계를 맞이하자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 모델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UN 식량농업기구와 여러 국제 포럼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코피아와 같은 한국의 원조 모델이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서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 국제 포럼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자립 지원 모델은 단순히 원조를 넘어 수많은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영국 BBC의 탐사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한국의 진심 어린 기술 지원과 헌신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런던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 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한국이 만든 감자 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라는 주제의 강연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젊은 외교관들, 학자들, 그리고 현지 개발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도 한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원조 모델이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립을 이끄는 모범 사례임을 강조하였어요. 저는 이번 케냐 방문을 통해 그동안 품어왔던 선입견과 회의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후 저는 한 9살의 소녀 왕야가 직접 가꾼 감자를 들고 밝게 웃는 모습을 다시 한번 목도하였어요. 왕야는 이 감자로 제 동생을 배부르게 먹일 거예요. 라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였는데 그 작은 한 마디 속에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장에서는 그동안 배운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얼마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또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은 단지 또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일 뿐이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변화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기술 전수의 철저한 실행력은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말끔히 씻어주었어요. 특히 윤우주 씨께서 저희는 물고기를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현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케냐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국제 원조의 방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성한 기사는 한국이 만든 감자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 아래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코피아 센터는 메루 농업혁신센터로 새 출발하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조언자로 물러나고 모든 주요 결정은 현지 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어요. 감자 저장고, 재배 교육장 등 모든 시설의 관리 열쇠가 현지인들에게 이양되면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한 개인으로서 또한 탐사 저널리스트로서 한국의 원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모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 그들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작은 감자 씨앗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도 값진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케냐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한 지역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BBC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실린 기사와 한국이 만든 감자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의 강연 덕분에 이 사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국제개발 포럼과 UN 식량농업기구 FAO 등 다양한 행사 현장에서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 모델은 단순한 단기 원조가 아닌 현지 주민들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본보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학자, 외교관들이 모여 한국의 기술과 헌신이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눴고, 한 젊은 외교관은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라는 경험을 공유했어요. 특히 케냐의 한 마을에서 진행된 감자 재배 교육 저장 시스템 도입, 위기 극복 과정은 한국 농업 기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 저장, 마케팅, 관리까지 책임지며 스스로 일과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원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립의 길을 열어준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어요. 교육장에서 배운 기술이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수되어 미래 농업 발전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장면은 이 기술은 단순한 오늘의 농사만이 아니라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는 씨앗이라는 한 선생님의 말씀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자기 이익만 챙길 것이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따뜻한 협력과 주민들의 굳은 자립 의지 앞에서 그 모든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윤우주 씨께서 물고기를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원조의 진정한 의미, 즉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런던에서 열린 포럼과 여러 국제 행사에서는 한국의 원조 모델이 앞으로 더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자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다른 국가들이 현지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케냐의 마을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헌신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주민들은 매년 모여 재배 기술과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새롭게 구축된 관계 시스템, 저장고, 교육장은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 효율성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정부와의 협력 아래 새로운 농업 정책이 마련되고 한국의 선진 기술이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과거의 선입견과 회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가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제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취재하며 전 세계에 이 놀라운 사례를 알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국가의 원조를 넘어 인류 공동의 발전과 협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모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기술과 헌신,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노력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내일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